오래전 부유한 상인 가문들은 대운하를 따라 저택을 짓고 향신료와 실크를 가득 싣고 하역장으로 향하던 그들의 무역선을 감시했죠. 17세기 흑사병이 이 도시를 휩쓸고 갔을 때 신의 은총에 감사하며 지은 살루테 성당이 보입니다. 베네치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대운하를 통과해 산마르코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서기 828년 북아프리카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큰 도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베네치아의 상인들이 바로 그곳에서 성자 성 마가의 시신을 훔쳐서 이곳으로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왜 베네치아의 상인들은 성 마가의 시신을 훔쳐왔을까요? 이 도시의 수호 성자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 마가는 베네치아 사람들에 의해서 마르코라 불렸죠. 그리고 그 마르코는 사자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두칼레 궁전 앞에 있는 저 기둥 위에 큰 사자의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광장을 산 마르코 광장이라고 하죠. 무역의 도시 베네치아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던 곳이었죠. 갈색 피부의 아랍인,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고 중국의 비단이 거리 상점에서 팔리고 있었죠. 16세기 베네치아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Sing for us. Sing for this beautiful city of Venezia. What's the title of the music? I sing for you. Sole mio. Let's go. Alright. Oh, sole mio. Applausi. Bella cosa, una giornata sole, l'aria serena dopo una tempesta, e l'aria fresca pare già una fest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sole, ma tu sole più bello di me, tu sole mio, con fronte a te, 안드레아와의 우연한 만남이 제게 베네치아의 낭만을 선물해줬네요. Andrea, where are you from? Palermo. Palermo. Wow. Yes. Palermo. So you are here to visit Venezia? Visit, yes, Venezia. You enjoy this city? Yes, it's a very beautiful city. Very beautiful city. Very Yeah. beautiful city. But your music is more beautiful Thanks. than the city itself. Thanks. Thank you very much. Thanks. Okay. Bye bye. Ciao Corea. Thank you. Bye bye. Bye bye. If you prick us, shall we not bleed? 당신이 우리를 찌르면 우리는 피 흘리지 않나요? If you tickle us, do we not laugh? 당신들이 우리를 간지럽히면 우리는 웃지 않나요? If you poison us, do we not die? 당신들이 우리들에게 독극물을 준다면 우리는
않나요? If you wrong us, shall we not revenge? 당신들이 우리를 해코지 한다면 우리가 복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제3막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셰익스피어가 극화한 것이죠. 베네치아의 옛날 이야기는 당대 예술에 큰 영향을 주었죠. 풍요로움, 사상의 자유, 개방된 사회의 분위기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베네치아 역사는 서기 4세기,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방에서 밀려들어온 야만족들이 라틴족을 밀어내기 시작하자 라틴 사람들은 석호에 말뚝을 받고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베네치아에는 땅이 없습니다. 마른 땅이 없죠. 베네치아 사람들이 가장 동경하는 것은 마른 땅이었습니다. 사실 중세 역사는 토지를 기반으로 한 봉건제도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 봉건제도가 발생할 수 없었죠. 왜? 땅이 없었으니까. 베네치아 사람들은 땅 대신에 바다를 선택했습니다. 베네치아에 있는 모든 배들, 갤리선들은 국가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 사람들은 모두 한 배를 탄 선원이었죠. 그들은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다였고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농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은 두칼레 궁전입니다. 두칼레 궁전 입구를 장식하고 있는 거인의 계단에 두 명의 거인이 서 있습니다. 바로 바다신 포세이돈과 교육과 무역의 신이었던 헤르메스였습니다. 바로 이 두 신이 이 베네치아를 지탱하는 정신적인 지주였죠. 그렇게 해서 이 베네치아는 역사의 무대에 서서히 등장하게 됩니다. 거친 바다로 나아가 교역로를 개척했던 베네치아인들은 13세기부터 지중해의 해상무역을 장악했죠. 해상무역의 역사 속에서 베네치아는 개방과 수용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유럽 전역의 많은 지식인들은 물론이고 망명가들도 다 받아들였죠. 저곳이 바로 베네치아의 산 조르조 마조레 성당입니다. 르네상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곳이죠. 1433년 코지모 데 메디치가 이곳으로 망명을 왔습니다. 피렌체의 정치적 혼란 때문에 코지모 데 메디치는 저 산 조르조 마조레 성당을 은신처로 선택했습니다. 그때 피렌체의 건축가였던 미켈로쪼가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후원했던 코지모 데 메디치를 보호하겠노라고 온 것이죠. 그러자 코지모가 껄껄 웃습니다. 자네가 칼을 쓸 줄 아나 창을 쓸 줄 아나 자네는 건축가 아닌가? 이왕 여기 왔으니 이 베네치아 시민들을 위해서 건축 하나 해주게. 그래서 지금 건축되어 있는 저 노란색 건물이 산 조르조 마조레 성당의 도서관입니다. 바로 저 성당에서 피렌체 르네상스 건축 이야기 베네치아로 전수된 것입니다. 바로 저곳에서 두 위대했던 도시가 만남으로써 르네상스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것이죠.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듯 보이는 신비로운 궁전, 산 조르조 마조레 성당입니다. 피렌체 르네상스의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죠. 베네치아에서도 피렌체와 로마에 버금가는 새 시대의 물결이 흘러들었습니다.
피렌체에 메디치 가문이 있었다면 이 베네치아에는 단돌로 가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도시 국가에 불과했던 베네치아가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하는 거대한 무역 국가로 변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 저택에 살았던 단돌로 가문 때문입니다. 제4차 십자군 때 단돌로는 당시 이 베네치아를 통치하던 통령이었죠. 90노인이었고 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는 베네치아 시민들을 설득해서 제4차 십자군 전쟁에 나서게 만들죠. 그리고 실제 전투에서 90노인이었던 단돌로가 실명 상태였던 단돌로가 제일 먼저 콘스탄티노플의 땅에 상륙하게 됩니다. 베네치아 시민들은 그 장면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고 용기를 내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이 베네치아는 그때부터 지중해의 무역을 장악하는 거대한 해양 국가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3세기 베네치아의 뱃사람들과 십자군 기사들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고 그곳에 엄청난 부를 유럽으로 가져왔습니다. 부의 축적과 정치적 독립, 풍요로운 시대를 누리던 베네치아. 호화로운 건물이나 예술품, 자본은 넘쳐났고 예술가들이 모여 르네상스의 시대를 이어갔죠. 하지만 베네치아의 행운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점점 사라져갔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5세기 오스만 투르크에게 지중해 해상권을 뺏긴 베네치아. 베네치아는 그제서야 불을 향한 질주를 멈추게 됩니다. 어두워진 베네치아 거리를 걷다 산마르코 광장에 있는 카페 플로리안을 찾았습니다. 아름답고 부유했던 과거의 베네치아에 수많은 여행자들이 몰려들었고 이곳 카페 또한 명사들의 아지트였습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카페는 수많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Thank you, sir. Beautiful. 화려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던 베네치아의 옛 모습을 저도 떠올려 봅니다. 이제 베네치아 사람들은 점점 내면화되기 시작했죠. 아마 그래서 이런 커피숍, 세계 최초의 커피숍으로 알려져 있는 플로리안이 1720년에 문을 열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베네치아인들은 자신들의 우울을 달래기 위해서 이 썬커피를 마시며 멜랑콜리에 젖어드는지도 모릅니다. 르네상스가 피렌체에서 시작된 지 꼭 100년 만에 그 르네상스의 물결이 이제 베네치아 해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르네상스의 마지막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술은 시대를 비추는 또 다른 거울입니다. 사람들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예술의 힘에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 지중해의 해상권을 오스만 투르크에게 빼앗긴 베네치아인들은 물질에 대한 욕망을 멈추게 됩니다. 예술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되죠. 지금 보이는 저 아카데미아가 바로 베네치아 르네상스 예술가들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원래는 굉장히 많은 수천 점의 작품이 있었는데 이제 베네치아 경제가 쇠퇴하면서 많은 작품이 밀라노의 브레라 미술관 그리고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 팔려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백 점의 작품이 저 아카데미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베네치아 르네상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명의 화가를 만나야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조르조오네, 두 번째 인물은 티치아노, 그리고 마지막 인물은 틴토레토입니다. 자, 다시 조르조오네, 티치아노, 틴토레토입니다. 그 화가들의 작품을 만나러 이제 아카데미로 들어갑니다. 피렌체의 화가들과는 달리 베네치아의 화가들은 빛과 색채에 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색채에 의한 느낌을 표현했고 즉흥적인 느낌의 감각적인 그림이 추구되었죠. 베네치아의 르네상스를 마무리했던 대표적인 화가 틴토레토의 작품입니다. 그림 속 인물들은 역동적이고 활력 있게 표현되었죠. 이야기의 효과적인 전달을 중요시했던 겁니다. 색채의 마술사로 알려졌던 티치아노는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을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색을 동원했습니다. 베네치아의 미술은 자연스럽고 표현력이 뛰어났죠. 베네치아 화단의 기적은 새로운 미술의 세상을 열게 됩니다. 지중해의 문화가 살아있는 곳, 베네치아의 일상적인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곳이 베네치아의 어시장입니다. 아드리아해에서 잡힌 신선한 해산물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죠. 베네치아 사람들은 어떤 생선을 먹는지,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시장에 음악 소리가 들리네요. 이 베네치아 사람들은 어디서나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 본조르노. 세시고. 비릿한 냄새가 풍기는 시장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생선과 비슷합니다. 참치, 연어, 새우, 뭐 이런 음식들이네요. 구경을 하다 보니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베네치아에 올 때마다 들르는 한국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신선한 해산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미로 같은 복잡한 골목길. 이런 좁은 길을 걷다 보면 또 어떤 베네치아의 모습을 만나게 될까요? 얼기설기 얽힌 골목을 따라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Buongiorno. Buongiorno. Ben arrivato. I'm so delighted to be here today. Thank you very much. Buongiorno. Hello. Nice to meet you. 이분이 제가 베네치아 이 식당에 올 때마다 단골로 이렇게 웨이트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May I sit here? Menu please. Okay, thank you. 이곳에서는 반드시 해산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grilled is much better. Fried fish dish. Uh-huh. And after salt. Uh-huh. And then oh yeah. Do you have some fresh
이곳에서 즐겨 먹었던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게살 샐러드를 껍데기에 담고 올리브유를 듬뿍 뿌리는 에피타이저 그란체올라입니다. Alright. 와우. 아드리아해에서 갓 잡아 올린 신선한 해산물 요리. 바다의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식욕을 더욱 자극하네요. 이곳 식당은 리알토 수산시장 인근에 있어 늘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교로 재료의 원래 맛을 살리는 요리를 주문했는데요. 친절하게 뼈까지 발라주시네요. Thank you very much. This is wonderful service. Thank you very much. 구운 가자미의 맛이 아주 담백합니다. 베네치아 해산물을 드시는 팁을 하나 드리면, 가능하면은 이 레몬을 듬뿍 짜셔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올리브와 함께 이 레몬의 맛이 어떤 신선한 느낌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 베네치아의 맛을 즐기며 저도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봅니다. 구름이 몰려든 하늘 아래 베네치아가 운치 있어 보입니다. 세상의 다른 곳이라 불리는 도시, 르네상스의 마지막 도시입니다. Hello, gondola service. I want to look around this area. So is it okay with you? Nice to meet you. What's your name? Sebastian. Sebastian. Nice to meet you. Do I go inside? Like here? Okay. Very good. Thank you. Take a seat. Alright. 베네치아에서의 마지막 날 곤돌라에 올랐습니다. 베네치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교통수단인 곤돌라는 흔들리다는 뜻을 지녔는데요. 잔잔한 물살 위에 가벼운 흔들림이 더없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베네치아 여행의 백미는 곤돌라를 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바다 위의 삶이 뿌리를 내렸죠. 인간의 상상력은 늘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지금 저를 태운 이 곤돌라는 4세기부터 이 석고의 말뚝을 받고 살기 시작했던 베네치아 주민들의 거주지를 유유히 헤쳐가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사람들은 휴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티움 cum dignitate, 위엄을 갖춘 여가여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먹고 마시고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이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영감을 얻는 것, 미래에 대한 돌파구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탁월한 여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4회에 걸쳐서 우리는 르네상스 기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창조적인 삶이 전개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새로운 빛의 시대가 펼쳐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작은 해답이 지난 4회에 걸친 르네상스 여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감과 미래에 대한 돌파구를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간절한 바람을 안고 저를 실은 이 곤돌라는 이제 아드리아
아드리아해로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지 않았던 길을 간다는 건 옛 사람들에게는 모험이었고 새로운 문명으로 나아가는 개척의 길이기도 했죠. 르네상스로 가는 길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던 한 시인의 성찰을 떠올리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